자, 이게 말이죠. 그 MB 정부 때 그 아주 떠들썩했던 그 KB 한마음 대표 김종익 대표라는 네, 분, 그죠? 맞습니다. 김종익 씨. 맞아요. 그분이 그때 민간 그 사건이 그분이 이제 어떤 자기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인용해서 올렸다가 그죠? 본인이 뭐 만든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게 나중에 민간인 사찰이라는 이런 엄청난 사건으로 발전하면서 나중에 뭐 검찰 수사가 벌어지고 아주 MB 정부의 오점으로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개인의 개인 SNS 뭐 블로그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개인적인 그런 것들인 공간인데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게 검열했다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네, 맞습니다. 이 점에서 두 사건이 어떤 좀 비교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김종익 씨 사건은 저희 셜록의 주보배 기자가 이제 한번 취재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공익 소송으로 보고 저희가 패소자 부담주의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MB 정권 당시에 국무총리실에서 이 김종익 씨를 불법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 이분들이 역시 다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인 블로그에 올렸던 일이 이제 사찰이 됐던 경우고 이 김은희 씨 같은 경우도 개인 그냥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던 건데 누군가가 이거를 파악을 해서 지금 출입 금지까지 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 점에서 되게 비슷한데요. 근데 이제 앞선 김종익 씨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숨어서 뭐 몰래라도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정권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반정부 인사들은 이렇게 관리를 하고 배제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노골적인 차별과 배제라는 게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기도 하죠. 뭐든지 대놓고 그렇습니다. 대담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보수 언론 쪽에서도 그런 좀 지적들이 나오잖아요. 과거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눈치라도 보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인사도 그렇고 보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뭐 밀어붙이는 걸 보면 정말 대놓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사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사건을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씨를 안고 있지 않나. 네. 그죠? 네,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이 김은희 대표는 어떤 네. 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아, 주시면. 이제 김은희 대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이제 주보배 기자가 그 패소자 부담주의 에 대해서 기획을 할 때 인연이 좀 있었던 대표님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용산에 이제 살게 되시면서 주민으로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 운동도 하셨고 반환 이후에는 용산공원 토양 오염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모아서 이제 국방부를 상대로 용산기지를 원래대로 계획대로 이전을 해라 뭐 이런 소송도 했었고 지금도 계속 그런 토양 오염 관련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꾸준히 이 용산 문제에 대해서 특히 환경 문제에 초점 네. 맞춰서 활동을 해오시는 시민운동가시군요. 네,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해서 정말 황당하실 것 같고 네, 지금 또 이 시민단체나 학부모들이 네, 계속 지금 어린이 정원에 반대하는 분들이 시위도 하고 뭐 그랬죠 그동안에 네. 지금도 벌어지고 있나요?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최근에 있었던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7월 27일에 있었는데요. 이제 용산 어린이정원의 개방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고, 좀 눈에 띄었던 거는 학부모들이 이제 참여했던 기자회견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문제의식은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인데 토양 오염 때문에 건강권과 안전권이 보장받지 않는다면 이게 개방을 하는 게 맞냐 이런 문제의식으로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보건 업무 지침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토양 관련 기준이 다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분들의 주장으로는 용산 어린이정원은 이 환경 기준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특히 미군이 스포츠 필드로 사용했던 부지는 환경조사 결과 그 기준의 36배 이상이고 납도 5배 이상, 비소도 3배 이상 기준치가 초과된 게 다 이렇게 밝혀졌다. 이제 정부의 주장은 우리가 그 토양에 15cm 이상의 흙을 덮고 잔디를 깔아서 안전하다. 우리가 뭐 대기질 오염도 측정을 했는데 안전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오염 정화는 사실상 안 했는데 그 위에 그냥 흙만 덮는다고 해서 이게 위해성이 사라지는가 이런 이제 아직 해결 지점이 남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할 때 네, 거의 같은 이런 차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그 시민공원 뭐 이런 거 이제 개방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환경 정화 문제가 맞습니다. 사실은 그 쉽게 걸리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미군 쪽에서 그동안에 써왔던 거기서 이제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급하게 지금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그런 문제들이 지금 다 뭐 꼬이고 네.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정화를 하고 어떤 시설이든 뭐 공원이든 개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그걸 이제 덮었으니까 괜찮다. 네,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네. 정권은 뭐 5년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계속 잘 살아가야 되는데 네. 왜 이런 식으로들 하는지 어떻습니까? 이번 취재를 통해서 뭐 좀 특별히 느끼신 점이 있으면 이제 저희 기사가 트위터에서 굉장히 많이 읽혔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댓글이 여기가 독재 정권이냐? 아니 어떻게 하다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냐? 예, 마치 왜 어떻게 사유지처럼 대통령의 사유지처럼 이렇게 누구는 들어와라, 누구는 들어오지 마라 이런 결정을 기관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걸 좀 믿기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누군가를 이제 배제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그 주체가 이 기관이라는 게 좀 충격적이었고요. 이게 어쨌든 사실상 차별 행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권위 같은 데 진정을 넣거나 이런 액션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치에 대해서 민주적이지 않은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네, 일반 시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거를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사안이어서 조금 더 많이 알릴 수 있게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다른 언론들의 반응도 좀 있나요? 오늘 한겨레에서 관련해서 똑같이 그 SNS에 윤 대통령 새치놀이를 알린 그 시민단체 대표가 출입 정지를 당했다 이런 기사를 썼고 지금 포털에서 굉장히 많이 읽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약간 심각해요. 네, 매사가 심각한데 뭐 끝으로 혹시 더 덧붙일 말이 있으시면 하시고. 저희 아직 후속 기사들이 좀 네. 남아서요. 이제 조금 더 놀라운 사실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이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다른 언론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 같이 공조 취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냐하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단 저지르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이렇게 우리 이렇게 셜록처럼 이런 좀 의식 있는 또 생각 있는 이런 매체 또 기자들이 이런 문제를 또 열심히 이렇게 파헤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보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